안녕하세요. PF농법에서 왜 바실러스균 위주로만 미생물을 조합을 했느냐 아실 수 있는 날이에요. 먼저 뿌리 주변에 가장 좋은 미생물이란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뿌리 주변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뿌리 주변에 우리가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뿌리 주변에 산소가 있어야 돼요. 뿌리도 호흡을 합니다.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뿌리 주변에 산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산소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미생물은 잘 살 수 있고요. 어떤 미생물은 잘 못 살아요. 어떤 미생물들은 뿌리 주변에 더 빨리 정착을 하고 어떤 미생물들은 정착을 못하고 뿌리 주변에 서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흙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흙은 45%의 광물질과 5%의 유기물, 이거 합쳐서 약 50% 정도가 고체 상태예요. 고상이라고 하는데 유기물 5%가 되면 농사가 엄청 잘 됩니다. 여러분들의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얼마일까요? 아마 대체적으로 3% 이내일 거예요. 1%대가 아마 가장 많으실 거고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물과 공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실게요. 이 토양에다가 여기 물을 지금 붓고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제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때알 구조가 되면은 그 중간중간에 그 빈 공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거 그 빈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빈 공간에 물을 주면 물이 그 빈 공간에 들어가겠죠. 공기는 뭐 빠져나가겠죠. 반대로 물을 잘 안 줘갖고 좀 말랐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 빈 공간엔 산소가 있는 거죠. 자, 산소가 많은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미생물을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산소가 없다 그러면은 잘 못 살아요. 죽는 애들도 많아요. 또 하나는 통성혐기성이라는 게 있네요. 통성혐기성은 뭐냐면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도 잘 살고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잘 사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성혐기성이라고 하고요. 의무혐기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의무혐기성은 뭐냐면 산소가 없어야 돼요. 얘는 의무적으로 혐기성이에요. 산소가 있으면은 살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크게 호기성, 통성, 혐기성, 의무 혐기성, 절대 호기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산소가 있어야 되는 애들. 걔들은 산소 없으면 무조건 죽는 애들.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산소가 있는 환경과 없는 환경. 그거는 물을 얼만큼 주고 안 주고의 차이에 따라서 공기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오늘 물과 공기에 대해서 조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더 잘 살고 내 뿌리 주변에 어떤 미생물들이 많이 모여서 농사가 얼마나 더 잘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기 중에는요 산소가 약 20.9% 정도 있어요. 건조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건조하고 배수가 잘 된다. 농사 안 되는 토양이에요. 건조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거의 사막 같은 거죠. 뭐 이런 데서 농사는 잘 안 돼요. 이런 토양은 18에서 20% 정도의 산소 농도가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적절한 수분을 가진 토양. 적절한 수분이라는 거는 좀 전에 그림에서 봤다시피 적절한 수분, 적절한 공기가 비슷비슷하게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약 한 수분이 25%, 산소가 한 25%, 뭐 요 정도 비율. 자, 그 정도 비율로 적절한 수분을 가진 토양에선 산소 농도가 약 10에서 18%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가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미생물도 뿌리 주변에 사는 미생물도 산소를 필요로 해요. 산소를 소비하는 거예요. 미생물과 뿌리가 같이 산소를 소비하게 되는데 10에서 18% 정도의 산소 농도가 있다면 생육에 문제 없이 잘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과습된 토양 있잖아요. 산소 농도가 5 내지 10% 정도 되는데 농사가 잘 안 되죠.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산소 또 뿌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침수된 토양? 그러면 당연히 뿌리가 죽겠죠. 자,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산소가 별로 없는 5% 이하의 토양에서는 잘 못 자라요. 부족한 상태에서도 잘 못 자랍니다. 산소가 충분한 상태 10에서 18% 정도로 충분한 상태에서는 뿌리가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이 뿌리 주변에 미생물도 아주 잘 자랍니다. 뿌리 주변에 잘 서식하는 미생물 순서를 매겨봤습니다. 자, 1등은 바실러스균이에요. 바실러스균에는 뭐 서브틸리스, 벨레젠시스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단비 미생물에서도 바실러스균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뿌리 보호도 하고 병원균 억제도 하고 양분 가용화도 하고 식물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이런 바실러스가 통성 혐기성이에요. 말씀드렸죠? 산소가 있어도 자라고 없어도 자라는 거를 통성 혐기성이라고 하는데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만드는 대사산물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실러스균이 뿌리 주변에 잘 서식을 하게 된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바실러스균이 뿌리 주변에 1등으로 정착을 한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등은 뭐냐면 처음 보는 미생물 이름이 나왔습니다. 슈도모나스균이라고 있어요. 병원균 억제하고 생리활성 물질 분비하고 면역력도 활성화시켜주고 아주 좋은 미생물이에요. 물론 슈도모나스균에는 나쁜 미생물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슈도모나스균은 절대 호기성이에요. 산소가 없으면 무조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애들은 산소 없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근데 슈도모나스
슈도모나스균이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럼 니네는 그러면 미생물에 왜 이걸 안 집어넣었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실러스균을 위주로 쓰고자 하는데 슈도모나스랑 같이 섞어서 배양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슈도모나스가 산소를 너무 많이 소비해버려요. 바실러스가 필요로 하는 산소가 많이 줄어들어요. 바실러스와 슈도모나스는 같이 키우기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기량작용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슈도모나스균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고요. 슈도모나스균도 사실은 좋은 균 많습니다. 자, 3등을 볼게요. 3등은 트리코데르마 곰팡이였죠. 이거 제가 설명해드렸었어요. 이 좋은 곰팡이균 트리코데르마도 호기성입니다. 산소를 필요로 하죠. 곰팡이균도 산소를 어느 정도씩은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등하고 순위권 밖에 유산균하고 효모균이 있어요. 기술센터에 우리가 가보면 유산균도 주고 효모균도 줘요. 고초균, 바실러스도 주죠. 이 단비 미생물 조합할 때 유산균하고 효모균은 왜 안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은 혐기성균이에요. 혐기성. 효모균은 산소가 좀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만 유산균은 혐기성이에요. 얘네들은 산소가 없는 걸 더 좋아하는 애들인데 순서도 파류해요. 유산균이 토양 내 들어가서 뿌리 주변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얘네들이 먼저 우점을 했어요. 유산균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뿌리 주변에 어느 정도 산소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거기서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을 얘네들하고 같이 섞어서 넣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비 미생물 조합할 때 유산균을 넣지 않았습니다. 유산균이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효모균도 비슷한 이유인데 효모균 같은 경우는 뿌리 주변에 거의 정착 자체를 못할 정도로 순위권 밖이에요. 유산균, 효모균도 이것도 좋다는데 어디에 좋을까요? 탭이 우리가 발효하다 보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유산균을 쓰면은 냄새를 많이 잡아주죠. 액비 만들 때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분해를 잘 시켜주죠. 그럴 경우에는 유산균하고 효모균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뿌리 주변에 어떤 미생물들이 더 잘 정착을 하고 더 잘 살고 뿌리랑 공색을 해서 작물이 잘 자라게 해주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유산균하고 효모균은 순위가 좀 낮습니다. 단비 미생물에는 주로 바실러스균 위주로 함유가 됐고 슈도모나스는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고 트리코데르마 여기까지만 제가 주로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다양한 효과들이 충분히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합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바실러스 홍성 혐기성이죠. 산소가 있어도 없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뿌리 주변의 생존력 장기간 생존이 가능한데요. 포자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생포자라고 열이나 자외선에 무지하게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원균 억제력 항생물질 분비하잖아요. 강력한 제를 하게 됩니다. 영양분의 가용화 인산, 가리 이런 걸 가용화 잘 시켜주죠. 어떤 원리로 어떤 미생물이 기능을 잘 하는지 지난번 바실러스 제가 말씀드릴 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인산 같은 경우는 바실러스 메가테리움 있었죠. 또 칼륨 같은 경우는 뭐 바실러스 무실라지노스스 이런 애들이 영양분 가용화에 아주 월등한 애들입니다. 작물 성장이 촉진이 되죠. 바실러스 계통의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식물 호르몬을 분비해서 성장을 잘하게도 해주지만 뿌리에 군집을 해서 이 다양한 항균 물질들이 이제 병원균의 침입을 많이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 내에서 가장 오래 생존할 수 있어요. 포자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바실러스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유산균, 효모균은 어떨까요? 혐기성이고 미호기성이에요. 유산균. 그러니까 미호기성이라는 건 산소가 약간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산소가 없을수록 더 활성화가 잘 되는 균이 유산균이죠. 근데 우리 뿌리 주변의 생존력을 한번 볼게요. 산소가 많아요. 뿌리 주변에는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아까 보셨죠? 10에서 18% 정도의 산소가 있다. 유산균 얘네 활동 못해요. 금방금방 죽어요. 병원균 억제력도 한번 볼게요. 병원균 억제력이 사실은 유산균이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유산균은 젖산을 만들어내요. 이 젖산이라는 게 산성이에요. 그래갖고 pH를 낮춰요. 그럼 pH를 낮춰서 병원균이 억제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바실러스 계통에서는 젖산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유기산을 가지고 병원균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양분의 가용화도 보면은 유산균은 거의 없어요. 능력이. 옆에 보면 효모균도 거의 없어요. 또 효모균도 보니까 병원균 억제력도 뭐 일부 균종만 조금 있고 대부분 없어요. 뿌리 주변의 생존력, 효모균도 정착이 어렵습니다. 아까 보셨죠? 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뿌리 주변에 바실러스가 유산균과 효모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예, 저희 단비 미생물은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 위주로 조합을 하고 유산균과 효모균은 그 안에 넣지를 않은 겁니다. 예, 그러한 이유예요. 바실러스가 가장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설명해드렸던 단비 미생물에서 사용하는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들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실러스 계통의 서브틸리스 가장 대표적인 거죠. 벨레젠시스, 리체니포미스, 무실라지노스스, 메가테리움, 폴리믹사, 라테로스포러스 조금 어려웠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다시 한번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미생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들은 호기성, 통성, 혐기성이죠. 산소가 있어도 자라고 없어도 자라고, 있었을 때 분비하는 대사산물이 식물 성장이라든가 병원균 방제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토양 관리를 하실 때 산소가 뿌리 주변에 약 10에서 18% 정도 있을 수 있도록 물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바실러스균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요, 때알 구조가 자연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중간에 빈 공간, 그런 공극들이 많이 만들어져 갖고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들이 좋은 게 하나 있었죠. 식물 성장 호르몬,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이런 것들을 뿌리에서 만들어내거든요, 사실. 근데 그 뿌리에서 분비하는 거 외에도 그 분비도 도와주고 또 자기가 만들어서 공급도 해주고,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바실러스 균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우리 선충 피해 많이 보잖아요. 그 키틴 분해 효소 때문에 선충 피해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미생물이 바실러스 미생물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뿌리 주변에 어떤 미생물들이 먼저 잘 정착을 하는지 순서도 봤고요. 그리고 그러면 뿌리 주변에 산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쭉 봤어요. 뿌리 주변 산소는 약 10에서 18%, 이 정도가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과 공기의 관계입니다. 물을 많이 주면은 공기가 줄어들겠죠. 물을 적게 주면 공기가 늘어날 거고요. 요거를 적절히 해서 수분 관리를 잘 해주면 뿌리 주변에 이런 좋은 미생물들이 정착을 해서 뿌리와 공생을 하면서 잘 살게 됩니다.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단비 미생물은 다양한 바실러스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조합을 통해서 그람당 200억 마리 이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는 300억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조합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TF 농법에서 왜 바실러스균 위주로 조합했는지 오늘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토양의 물 관리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만이 미생물이 뿌리 주변에서 잘 정착하고 뿌리와 함께 공생하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류가 다른 미생물들끼리 기량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미생물은 잘 자라고 어떤 미생물은 못 자라고, 아니면 둘 다 못 자라고, 아니면 둘 다 잘 자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